이거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세요. 이 부당이득금은 도대체 그러면 얼마로 산정을 하냐. 아파트 가격이 4억이야. 월세를 알아야 청구를 하지. 근데 동네마다 다르잖아요, 월세도. 어떤 데는 4억짜리 하는 아파트가 월세 20만 원, 30만 원인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뭐 80만 원, 90만 원 받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은 얘를 부당이득금, 월세를 얼마로 산정을 할 것이냐가 궁금해진다고. 여기 이제 얘를 부당이득금 차용계산 얘를 써가지고 아까 460만 원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여기 460만 원이 써 있잖아요. 460만 원이 어떻게 해서 나왔냐 하면 이 표에 보시면 전세 보증금은 이제 보통 이 아파트를 전세로 할 때 2억 5천만 원이 나온대. 그리고 또 확인해 보니까 보증금이 8천일 때는 월세 한 80만 원 정도를 낸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산정을 하게 되면 전월세 전환율을 계산을 해보면 80만 원이 12개월 동안 하게 되면 2억 5천만 원에서 8천만 원을 뺀 금액에다가 얘를 80만 원이 얼마인가 몇 퍼센트인가를 계산을 한 거예요. 계산이 복잡하시면 여기다 그냥 집어 넣으셔. 이게 뭐냐면 저거에 대한 청구 서류는 실거래가하고 네이버 시세예요. 실거래가가 없거나 오래된 거면은 네이버 시세도 재판에서 인정을 해줍니다. 실거래가에 보면은 뭐 전세금 얼마 써 있고 월세를 했을 때 8천만 원에 얼마 이렇게 써 있는 것들이 있고, 또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면은 뭐 전세 얼마에 나와 있고 월세 얼마에 나와 있다, 이게 있단 말이에요. 얘를 두 개를 이 뒤에다가 첨부를 하는 거예요. 첨부해가지고 일단은 보증금이 없기 때문에 얘가 8천에 뭐 예를 들어 80만 원이라고 하면 얘를 월세로 환산했을 때를 만들어 줘야 된다. 뭔 얘기냐면 얘가 전세가가 2억 5천만 원이잖아요. 2억 5천만 원을 전체를 다 월세로 환산을 하면 얼마일까를 하다 보니까 2억 5천만 원에서 일단 8천만 원을 빼고 뺀 상태에서 80만 원이 얼마일까? 1억 7천? 1억 7천만 원이 80만 원인 거예요. 1억 7천만 원이 80만 원이니까 얘가 2억 5천만 원일 때는 얼마일까를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나온 값의 2분의 1이 부당이득 금액인 거예요. 월세 금액인 거지.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58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8천일 때 80만 원이면은 얘가 반으로 나누면은 4천일 때 40이잖아요. 이 4천을 해보니까 얘가 58만 원이니까 한 18만 원, 얘가 18만 원 정도가 된 거지. 4천만 원이. 그래서 18만 원을 더하니까 58만 원이 된 거죠. 여기 나온 숫자. 이 4천만 원이 결국에는 18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금액을 산정을 한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 대한 금액이 월세에 내가 갖고 있는 지분을 반영을 한 거죠. 그럼 이렇게 쫙 하다 보면은 이런 게 날라와요. 지금 하고 있는 건 뭐냐면 다음 시간에 전자소송을 집어 넣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유물 분할 소송을 작성을 할 때 여기다 소장에다 이렇게 뭐 쓰는 난들이 있거든요. 여기다가 쭉쭉쭉쭉 집어 넣으면 얘가 소장으로 만들어져. 근데 소장으로 만들어지는데 어떤 스토리를 타고 진행이 되는지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얘는 뭐냐면 소장을 접수를 하면 처음 하잖아. 처음 하면은 당연히 틀린 데가 나오겠죠. 당연히 틀린 게 나오면 좀 수정 좀 해줘라. 처음이어가지고 너무 틀린 게 많다, 아니면 빠진 게 많다 라고 해가지고 야 이거 좀 보충해 라고 해가지고 얘를 보내주는 거야. 야 너 처음 하는구나, 야 이거 좀 수정해가지고 보내 라고 해서 법원에서 보정명령이라고 해서 얘네들을 써서 보내줘요. 흠결사항 해가지고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법인이었는데 법인 등기부등본을 빼먹고 첨부를 안 한 거예요. 그거 첨부해라. 그리고 요 문구를 넣어줘라. 자, 이렇게 친절해. 아까 내가 처음에 보여드린 거에 여기는 지금 수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저희가 어떻게 집어넣냐면 이 460만 원을 지급하라만 써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법원에서 이렇게 보내준 거예요. 야, 이렇게 바꿔. 이게 뭔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3개월 동안, 50만 원이니까 6개월 되겠네요. 6개월 동안 월세 밀린 게 460만 원이에요. 그래서 6개월치를 내가 청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6개월 다음에 7개월째에 이제 이 소송이 접수가 됐는데, 그러면 소송이 진행되는 8, 9, 10개월 이때 만약에 소송이 끝나게 되면 이 4개월치에 대해서는 또 청구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너 나중에 이거 청구한 다음에 또 이거 청구하지 말고 이때 청구할 때 앞으로 있을 것까지 같이 청구해라. 나 한 번 일하고 싶다 라는 거를 재판장이 여기다가 써가지고 보내준 거예요. 이게 뭔 얘기냐, 봐봐. 청구 취지 변경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법원에서 보내준 거예요. 피고는 여기까지 썼다고? 460만 원을 지급하라만 썼다고? 했더니
이에 대하여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요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그러니까 460만 원은 일단 하나 끊고 이때부터는 월세 58만 8천 원에다가 지연이자 15%까지 더한 값을 지급하는 것까지 한꺼번에 다 취지에다가 집어넣으라고 한 거예요. 이 내가 뭔 말을 하고 싶냐면 여기서 처음 해가지고 내가 잘못 쓰거나 틀리게 쓰거나 뭔가 다르게 쓰더라도 판사가 법원에서 고쳐준다고. 이건 전화도 받았어요. 설명도 해주더라고. 뭔 얘기냐면 이 겁내지 마시라는 거예요. 전자소송을. 이게 너무 쉽고 간단하고 친절하게 전부 다 얘를 알려주더라.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메일 보낸다 생각하시고 그냥 접수를 하시면 돼요.